췌장을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 알아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췌장 질환을 막는 키워드들을 저희가 한 번씩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췌장 질환을 막는 3대 키워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담석을 막아라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음주와 함께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담석의 이유를 이제 잘 이해하려면 그 그림에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담낭에 쓸개라고 그러죠. 그 쓸개 좀 해부학을 좀 알면 좋은데 간에서 만들어진 자연 소화 효소인 담즙이라는 것이 쓸개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수축을 해서 담즙이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간이나 그 담즙을 저장하는 쓸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담즙에 녹아 있는 콜레스테롤들이 이제 결정을 이루면서 담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담석인 경우에는 담즙이 수축할 때 담즙하고 같이 딸려 내려가면서 담석이 췌장관을 막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석이 잘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동 교수님? 그 말씀드리신 것처럼 그 성분이 담석의 성분이 콜레스테롤 주성분인 경우 우리가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콜레스테롤 담석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 담즙에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비가 담즙으로 많이 되고요. 또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이제 콜레스테롤 분비가 많이 되죠. 그러면 그 콜레스테롤이 분비될 때 이게 지질인데 몸에서 담즙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산이 콜레스테롤을 녹여갖고 내려가는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니까 콜레스테롤이 결정화됩니다. 그래서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하거나 또 고지방 식사, 고칼로리 식사를 하는 분,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그래서 많이 생기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도 좀 많이 생기는데요. 여성의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게 콜레스테롤 분비를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돼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좀 풍만해지시고 또 다산하신 여성분들은 이게 담석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젊어서는 그 담석이 잘 안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담석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몸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그 간에서 담즙산 분비가 적게 되니까 콜레스테롤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담석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한 분, 또 여성이고 중년으로 되시는 분,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담석이 잘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추가로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하신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변비가 오래 있는 분들이 담석 위험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시면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담낭에 우리 쓸개죠. 운동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담석이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급격하게 살을 빼신 분들 보면 체내 지방이 유리가 되면서 그 콜레스테롤로 담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로 담석이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변비가 있으면 그 대변과 섞여서 담즙산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나이가 많아지면서 담즙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담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저도 요새 좀 원활치가 않거든요. 변비가 좀 오래 가는데 요거 해결해야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없애야 될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소성 지방, 아까 나왔었죠. 이 이소성 지방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내장 지방, 피하 지방보다 더 무섭다면서요. 왜 생기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이 섭취한 영양분을 다 써버리지 못하면 남는 게 이제 지방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방이 우리가 몸에서 하는 역할인데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은 이제 내장에도 쌓이고 이제 필요 없는데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나오면서 몸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당뇨나 고지혈 그다음에 기타 이 대사성 증후군 같은 걸 일으키는 건데 이게 지방 덩어리 자체가 췌장을 공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에 기름이 끼는 거지만 그 실제로는 간 세포 안으로 중성지방 덩어리가 막 들어가서 그래서 간 세포가 막 눌려갖고 망가지고 염증 생겨서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차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간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췌장은 사실 췌장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췌장 주변에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처럼 내장 지방의 일종이죠. 그러면 그렇게 쌓인 것이 아무래도 췌장에 이런 내분비 기능이나 인슐린 분비나 이런 데 부담을 줘서 그래서 이제 췌장의 기능을 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소성 지방이 있는 분들은요, 이 내장 지방까지 꽉 차게 되고 꽉 차면은 아무래도 살이 많이 쪄서 좀 고도 비만인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이 교수님. 아니요, 꼭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고도비만인 분들은 내장 지방도 있고 다양한 장기에 이소성 지방이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실제 보기에 비만하지 않은 분들도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대개는 근육량이 적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뱃살만 볼록 튀어나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적은 분들, 체지방이 높아서 보기에는 그렇게 비만하지 않아 보여도 내장 지방과 이소성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꽤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검진하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요. 중성 지방이 높으신 분들도 내가 내장 지방이나 이소성 지방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성 지방이 결국에는 지방세포로 내장 지방이나 지방간, 이소성 지방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교수님,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소성. 이 이소성이 뭔 뜻인지 일단 그 뜻부터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경실 교수님? 네, 이소성이라는 것은 없는 곳에 있는 지방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3의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방이 있는 것을 제1 지방이고 내장 지방을 우리가 제2의 지방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자, 그러니까 췌장이나 아니면 심장, 혈관, 간 이런 데 쌓이는 지방을 우리가 제3의 지방, 이소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할 곳에 있는 지방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지방인 네. 건데 실제로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소성 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걸 확인하세요, 교수님? 그렇죠. 수술하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만인 환자들,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많은 환자들, 또는 이제 또 마르신 여자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저희 외과적으로 이 또 이소성 지방이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소성 지방을 갖고 있는 췌장이 되게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수술하면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입원 기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몸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을 없앤다 하면 단순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데 이 이소성 지방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골라서. 네, 골라서 없애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들이 이소성 지방도 없앨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이소성 지방의 시작이 식후 혈당이 높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영양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은 앞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식습관 자체에 대한 팁을 2가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만 쓰는 생활 습관입니다. 젓가락만 쓰시면 나도 모르게 좀 천천히 드시게 되고요. 국물을 좀 적게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숟가락을 없애시고 젓가락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집이나 회사 책상 서랍에 과자나 음료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라면과 빵을 두지 않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는데 보이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이면 먹게 되는 이 모든 간식들이 식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없으면 한 번은 귀찮아서라도 덜 드시게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고요. 운동은 당연히 근육을 많이 키우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혈당 측면에서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혈당이 실제 높을 때 하는 운동, 그러니까 식후 1시간째 하시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 또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면 할머니가 복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거잖아요. 운동은 특별히 어떤 걸 권해주시겠어요? 네,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는 혈당이 높았을 때 하시는 운동이죠. 보통은 식후 1시간째에 운동을 하시면 높아진 혈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지 않고 근육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됐을 때에 특히 저녁을 많이 드시니까 저녁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하실 수 있으면 걷기, 내 무릎이 허락한다면 뛰는 것을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근육이 많이 있으시면
높아진 혈당을 근육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으로 저장이 덜 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게 좋고 특별히 혈당을 많이 쓰는 근육이 엉덩이와 허벅지, 하체 근육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하시는 게 이소성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췌장 질환을 막는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복 혈당을 관리하라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면 당화혈색소 평균 혈당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늘 공복 혈당만 높아서 잡히지 않는 분들 계세요. 이 공복 혈당은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혈당이 계속 높으신 상태인 거거든요. 어디서 이 혈당이 나오냐? 이미 저장된 나의 내장 지방과 지방간에서 유리되는 혈당입니다. 따라서 공복 혈당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장 지방과 이소성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영양과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초기 당뇨라서 오늘 좀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당뇨가 없는 분들은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거는 맞는데요.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단순히 당뇨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당뇨가 아니라 지금처럼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신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췌장을 위해서 반드시 당을 좀 더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몸속에 지방이 많을 경우에도 췌장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 이소성 지방 이런 지방들이 쌓이지 않게 하고 이런 지방은 그 전 단계 중성 지방이 높을 때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성 지방이 높으신 경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금연과 절주가 아니고요. 금연과 금주입니다. 예. 그러면 더욱 더 걱정을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